오늘은 이벤트 버블링을 조금 응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클래스 속성을 구분하는 기능인 클래스 네임과 클래스 리스트를 확인해 볼 겁니다. 먼저 아래 그림을 좀 볼까요? 만약 이벤트 버블링을 통해 여러 이벤트를 동시에 처리할 때 이렇게 각 행마다 처리해야 할 버튼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각각 이 버튼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이런 다중 버튼의 경우 클래스명을 다르게 해서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가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건 태그의 클래스 속성은 동일한 이름을 가질 수 있고 여러 이름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아래쪽 조금 코드를 볼게요. 위쪽에 보이는 것도 시험 기본정보라는 버튼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것도 시험 기본정보라는 버튼이에요. 자, 이 버튼들은 동일한 클래스 이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인포라는 이름, 아래쪽에도 테스트 인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속성은 특이하게 여러 이름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라 그랬죠. 그래서 버튼 프라이머리 그리고 테스트 인포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바로 테스트 인포라는 이 이름이 되겠어요. 시험 출제 버튼은 테스트 인풋이라고 이렇게 지어줬고 아래쪽에 있는 시험 출제 버튼도 테스트 인풋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네, 다시 여기 위쪽으로 좀 돌아가서 각각 이렇게 이름들을 우리가 지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 버블링으로 모든 버튼에 한 번에 이벤트를 걸고 동일한 클래스명을 지닌 버튼을 구분한 다음에 동일 버튼에 동일 기능을 수행하도록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클래스 네임과 클래스 리스트를 사용해서 각각 클래스 이름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죠?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으면 이제 코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VS 코드를 켜주세요.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스크립트 03 버블링과 여러 클래스 이름은 여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예제 코드는 시간 관계상 코드 404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스타일 태그 복사해서 그대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복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만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 전체 테이블에는 제가 어떤 선택자로든 선택이 가능하도록 아이디나 클래스 속성을 둘 다 줬어요. 그리고 이 모든 버튼에 우리가 이벤트 버블링을 통해서 이벤트를 전파시키려면 tbody에 이벤트를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tbody에는 클래스명으로 테이블 리스트라는 걸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각각 버튼들을 보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져야 되는 버튼들은 동일한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테이블 리스트를 얻어가서 이벤트를 걸고 버튼들에 전파시켜 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스크립트 태그를 열고요. 우선 전체 테이블을 얻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 get element by id 오랜만에 사용 가능하겠죠. 메인 테이블을 얻어와서 변수에 저장하고 이 메인 테이블 안에는 tbody가 들어있기 때문에 메인 테이블 점 쿼리 셀렉터로
점 테이블 리스트를 선택자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리스트 변수에 이렇게 저장해 줄게요. 그 다음 테이블 리스트에 이벤트만 걸어주면 모든 버튼의 이벤트가 전파돼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테이블 리스트 점 onClick 펑션으로 이벤트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드 작성하셨으면 정말 이벤트가 전파돼 내려왔는지 경고창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잘 작성하셨다면 TD 그리고 버튼들에도 전부 이벤트가 내려왔을 겁니다. 그럼 우선 여기서 저희가 어떤 대상의 이벤트가 들어갔는지 확인해보는 속성은 이벤트 타겟이었죠? 그래서 콘솔 로그 이벤트 타겟으로 어떤 대상이 선택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네, 시험 기본정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기본정보 버튼이 클릭되고요. 출제 버튼이 클릭되는 거, 결과 버튼, 관리 버튼 각각 어떤 대상이 선택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값은 바로 이 버튼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죠. 예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태그의 속성 값을 내가 얻어오고 싶으면 그 해당 태그 점 속성명으로 그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을 내가 갖고 오고 싶으면 우리가 이벤트 타겟.클래스라고 적으면 될까요? 이게 될 것 같은데 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렇냐? 클래스라는 이름은 자바스크립트의 예약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클래스 속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요,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직접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요. 이거는 콘솔 dir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클래스 이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벤트 타겟에 클래스 네임이라는 걸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이 네임이 카멜 표기법을 따라서 대문자로 표기가 됩니다. 클릭했을 때 정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이렇게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그 클래스 이름을 전체 다 가지고 와서 출력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사실 클래스 이름이 2개인 경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전부 다 내가 가지고 가가지고 이 값으로 버튼을 확인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인 코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네임이라는 속성은 실제로 단일 값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확인할 때 합한 속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값을 들고 있는 클래스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분이 가능하느냐? 바로 클래스 리스트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콘솔 로그 이벤트 타겟에 클래스 리스트라는 걸 확인해 볼게요. 클래스 리스트 속성은 리스트의 형태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0번째 값에는 뭐 btn primary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첫 번째 값에는 테스트 인포라는 걸 넣어서 결과를 돌려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왔네요. 저희가 이제 확인할 거는 클래스 리스트에 들어있는 첫 번째 값이에요. 그럼 우선 저희는 코드로 이벤트 타겟에 클래스 리스트를 좌측에 클래스 리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if 문으로 클래스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이 문자열 테스트 인포라면 시험 기본 정보에 대한 내용을 실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정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험 기본 정보 버튼을 이렇게 클릭했을 때 클래스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이 테스트 인포라면 출력문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클래스 속성은 여러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버튼이 뭐 조금 디자인이 좀 추가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btn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우리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이 코드는 정상 동작을 할까요? 중간에 이렇게 값이 변해버리면은 테스트 인포, 첫 번째 값은 테스트 인포가 아니고 btn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코드가 정상 동작하지 않는 이런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이 해당 이제 태그에 해당 이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를 이제 실제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 클래스 리스트라는 거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토라는 게 들어있죠. 그 프로토라는 것까지 열어보세요. 이제 여기에는 add라는 이런 함수가 보이고요. contains라는 함수도 보이고 뭐 포이치, 뭐 remove 이런 함수들이 보입니다. 이 프로토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의 기능이 정의된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add라는 함수는 추가하는 기능을 실제 가지고 있고요. contains라는 거는 그 해당 값이 들어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해당 값이 없으면 false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용할 거는 contains라는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고칠 수 있는데 바로 클래스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을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contains라는 함수 안에 매개 변수로 테스트 info라는 걸 넣어주면 테스트 info 값이 클래스 리스트에 들어있다면 true를 반환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해내는 코드로 작성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면 클래스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문제없이 동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정말 다 했네요. 그럼 나머지 시험 출제나 시험 결과, 성적 관리 등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바로 elseif 클래스 리스트에 테스트 input이네요. 네, input이라는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면 콘솔 로그 시험 출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클래스 리스트 contains 테스트 리절트 값이 들어있다면 시험 결과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코어 인포가 들어있다면 그 코드를 실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버튼이 있었을 때 그 클래스 속성을 확인하는 클래스 네임과 클래스 리스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아마 그리고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처음부터 작성해 보시면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